위기의 시대를 이기는 단 하나의 질문, 무엇을 버릴 것인가? 성균관대학교 SKK, GSB 교수, 그레듀에이트 스쿨 오브 비즈니스, 서울대학교 경영학을 공부한 후에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교에서 MBA, 하버드 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독일 빌레펠트 대학교의 초빙 교수로 재직한 후에 독일 경영연구원에서 활동했다. 1987년부터 성균관대학교 경영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는 일본 게이오기 축구대학교 비즈니스 스쿨과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에서 초빙 교수로 근무했고, 한국경영학회 편집위원장, 한국마케팅학회 회장, 제일기획과 KT의 사회이사, 성균관대학교가 삼성그룹과 매사추세츠工科대학의 지원으로 설립한 SKK GSB의 학장을 역임한 바 있다. 리더십 스승으로서의 역사라는 개념에 매료된 그는 수많은 역사 서적을 탐독, 고전을 또 경영학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작업을 시도해왔다. 또한 세계 시장을 지배하는 강소기업 히든 챔피언에 관한 탐구에 저명하여 독일을 대표하는 경영 석학 헤르만 지몬과 함께 유필라와 헤르만 지몬의 경영 담론을 출간하기도 했으며, 마케팅, 특히 가격 관리 분야에서도 선구자적인 입지를 구축해왔다. 학문적인 연구뿐 아니라 현실에서 벌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쓰는 그는 대한민국 유수의 기업에서 지난 30년간 1500회의 강연을 진행할 만큼 기업인들이 가장 만나고 싶어하는 경영자로 평가받고 있다. 영어, 독일어, 일본어에도 능통한 그는 국내외 수많은 논문을 비롯해서 아니다, 성장은 가능하다, 가격 관리론, 역사에서 리더를 만나다, 현대 마케팅론, CEO 고전에서 답을 찾다, 부처에게서 배우는 경영어 지혜 등 20여 권의 경영학 관련 저서를 출간했다. 독일에서 경영의 지혜, 부다에게서 배운다, 일본에서 부가가치의 원천 등을 출간하고 해외에서도 환영받는 저술가이다. 유필화 교수의 책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무엇을 버릴 것인가? 위기의 시대를 이길 단 하나의 질문, 잔가지를 과감히 쳐내라. 2016년 현재 세계 11위의 경제대국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5천만 한국인을 짓누르고 있는 두 괴물이 있다. 하나는 불확실성이요, 또 하나는 불안감이다. 우리나라는 1인당 수출액이 독일에 이어서 세계 제2위이다. 그만큼 우리는 강력한 수출 경쟁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해외 경제 상황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다. 우리 경제의 큰 버팀목이었던 중국의 위기의 조짐을 보이고, 한때 세계 경제의 희망처럼 보이던 신흥 경제국들이 비틀거리고 있다. 특히 브라질과 러시아는 전망이 매우 불투명하며 인도네시아도 눈에 띄게 성장률이 둔화하고 있다. 난민 위기에 시달리고 있는 유럽에서도 상당수의 나라가 저성장과 높은 실업률로 고전하고 있다. 문제는 안에서도 찾을 수가 있다. 내수 시장은 몇 년째 계속 부진의 늪에 빠져 있고, 이를 해소하지 못하는 정치권은 국민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만 있다. 일자리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젊은이들, 구조 조정의 태생이 되지 않을까 불안해하는 직장인들, 이렇게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속에 있다. 경영에서 기본이란 뭘까? 바로 사람이고 혁신,
이익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도전정신이라는 토양 위에서만 가능하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더 나은 더 높은 또 목표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도전정신이 회사에 넘치면 사람들의 힘이 형성넘치며 그 결과 혁신이 활발히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경영의 본질은 사람을 다루는 것이다. 재화를 생산하는 기업, 그 기업을 움직이는 경영자와 직원들은 모두 사람이다. 기업이 만족시켜야 하는 고객과 주주도 사람이다. 또한 경영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부딪히는 협력회사, 관청금융회사, 경쟁사의 사람들도 모두 인간이라는 면에서 마찬가지다. 지난 수천 년간 역사는 반복되지 않았지만 오랜 세월 동안의 인간은 거의 변하지 않은 듯하다. 공자와 소크라테스, 플라톤, 한비자 그리고 세네카 등의 현인들이 인간과 인간의 행동에 대한 말한 내용은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거의 정확히 들어맞는다. 그래서 우리 옛 현인들의 인간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있는 고전을 읽음으로써 인간의 심리와 본질을 더 잘 이해하려 한다.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을 때 사람을 위하는 마음과 사람을 이끄는 힘을 고루 갖춘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그래서 이 책의 1장에서는 인류의 5000년 내공이 담겨있는 고전, 특히 동양고전과 생생한 인류의 삶의 기록에 대해서 2장에서 전 세계를 밀어가고 있는 독일의 초인류 중소기업들도 3장에서 아직도 매출되는 시장 점유율 위주의 사고가 팽배해 있는 오늘날의 업계에서 기업 지도자는 왜 이익을 기업 경영의 중심에 놓고 전략을 구성해야 하는가를 여러 각도에서 논의를 해본다. 우리 사회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로서의 의무도 게을리하지 않고 또 교보생명의 신창재 회장에 관한 특별 사례 연구다. 그는 이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실제 온몸으로 보여주는 인물이다. 결과로 교보생명은 숱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속적으로 뛰어난 경영 성과를 올리고 있으며 또한 나라 망에서 존경받는 기업으로서 자리를 매김하고 있다. 이 책은 지난 수년간의 나의 독서 사유 경험을 집대성한 결과물이다. 내가 나름대로 5000년에 걸쳐서 생산된 동서양의 인문 고전과 역사에서 배운 옛 어른의 지혜, 그리고 경영 현장에서 보고 들으며 터득한 통찰이 담겨있는 책이라고 감히 자부한다.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젊은 학생들, 이 책이 나오기까지만은 도움을 준 분들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시한다. 근데요, 유필화 사람은 남기고 모두 버리라. 혁신이 아니면 모두 버리라. 이익을 내지 못하면 모두 버리라. 1장 사람만 남기고 모두 버리라. 이 시대에 맞게 보자. 리더는 시대를 탓하지 않는다. 조직과 기업을 이끄는 리더가 도전정신을 발휘해서 현재 어려움을 극복하려 할 때 그들은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동서양의 수많은 고전이다. 고전은 인류가 수천 년간 쌓아온 지혜와 통찰을 담아 놓은 보물 창고이자 지금까지 변함없이 신선한 가르침을 주는 삶의 지침서이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서양 고전보다 동양 고전에 더 친숙하고 오랫동안 동양 고전의 영향을 받아왔다. 실제로 동양 고전은 역경에 처한 오늘날의 기업인에게 오랜 경험에서 우러난 삶의 지혜를 전해준다. 첫 번째 이야기는 이것이다. 진나라 양고 장군이 한 말로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서든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은 종종 그 비싼 탄식을 쏟아낸다. 불교에서도 정승이 겪는 괴로움 중에 구부 듣고 오라고 하여 구하고 싶으나 얻지 못하는 괴로움을 이야기한다.
그만큼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것은 누구나 겪는 삶의 한 부분이다. 그러므로 기업을 이끄는 경영자는 늘 부딪히는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경영의 의리에 따라다니나 현상으로 담담히 받아들이는 편이 낫다. 그러면 문제는 회사가 역경에 봉착한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임을 인식하게 된다. 이에 맹자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끈질기고 강한 의지력이라고 답한다. 일을 성취하는 것은 우물을 파는 것과 같다. 우물을 9개를 파더라도 셈에 이르지 못한 채 그만두면은 이는 우물을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사업을 하다가 벽에 부딪히면 쉽게 포기하지 말고 강한 의지력으로 버텨야 한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진가를 알 수가 있다. 후한서에도 질풍에 억센 풀을 한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다. 바람이 강해야 불어야 어떤 풀이 약하고 어떤 풀이 강한지를 알 수가 있듯이 역경에 부딪혔을 때 그 사람의 진가가 드러난다. 논어에서도 리더의 필수 요건으로 강한 의지력을 꼽는다. 선비는 도량이 넓고 뜻이 굳세지 않으면 안 된다. 짐이 무겁고 길이 멀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산은 오늘날 조직의 리더이고 홍은 넓은 시야 혹은 높은 식견을 의는 강하다는 뜻으로 여기서는 강한 의지력을 의미한다. 그러면 강한 의지력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역경에 처하면은 주변의 모든 것이 좋은 이야기 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절조와 행동이 달려는다. 만사가 잘 풀릴 때에는 눈앞의 모든 것이 형기가 되고 살이 높고 뼈가 깎여도 깨닫지 못한다. 이에 대해서 최근담은 시련을 좋은 약으로 알고 자신을 연마하기를 주문한다. 불교 대승경전의 최고봉으로 평가받는 화엄경에 또 모든 것은 마음이 짓는다 하는 유명한 구절이 나온다. 오늘날 경영의 신이자 철인으로 추앙받는 이랑월이 가져오는 그가 고안한 성공 방정식의 개념으로 마음가짐의 중요성을 설파하고 있다. 사고방식, 열의와 능력이다. 이렇게 곱하기로 했네요. 열의와 능력은 늘 플러스지만은 사고방식은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플러스일 수도 있다. 이나머리 가져가 사고방식 즉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가 인생의 결과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2006년에 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라는 시집을 펴냈는데 그 중에서 사장 일기라는 시에서 다음과 같이 노래했다. 쉴 새 없이 들이닥치는 크고 작은 어려움은 회사의 경쟁제 변덕스러운 고객은 우리 제품을 나날이 더 나아지게 하는 은인 말 안 듣는 직원 덕분에 나의 사람들은 솜씨는 이제 보통이 아니다. 이는 기업의 리더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현지의 어려움을 바라보느냐가 그것을 극복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므로 역경을 걸음으로 삼으라는 가르침이다. 만약에 역경을 좋은 약으로 알고 그것에 과감히 도전하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 아래의 두 문장을 보자. 쇠퇴하여서 쓸쓸한 모습은 곧 번성함에 속해 있고 생장의 움직임은 곧 시름 속에 있다. 그러므로 곤절한 편안한 때에 마음을 굳게 지킴으로써 후환을 염려해야 하고 어려움을 당해서는 마땅히 굳게 백군을 참음으로 성공을 도모해야 한다. 극한 상황에 이르면은 변하고 변하면은 통하는 길이 생긴다. 두 문장 모두 역경 속에 생과 지역의 비밀이 있으니 어려움이 극에 달해도 참고 견디면 운명이 희망의 서강이 비칠 것이라 말한다. 그러면 어떤 태도도 끈질기게 버틸 수 있는가? 유교의 주요 경전 중에 하나인 근사록을 보자.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대처하는 길은 단 하나뿐이다. 해야 하는 모든 방도를 간과한 다음에 오로지 태연하게 그것을 대처해야 한다. 리더는 회사가 역경에 빠지면은 자신의 지혜와 경험을 정동원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도를 강구해야 한다. 그 다음에는 부하들에게 절대로 힘든 내색을 하지 않고 어떤 사태에도 동요하지 않는 자세로 매사에 임해야 한다.
이렇게 대열한 자세로 늘 최선을 다하는 리더는 당당하고 후회가 없다. 그런 리더를 우러러보면서 직원들은 그들 조직에 든든한 버팀목이 있음을 믿고 도전적이고 의욕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가 있다. 의연한 자세를 견지하는 리더는 회사의 심부름을 불러일으키는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더불어 맹렬한 역경에 놓인 리더에게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때를 기다릴 줄 아는 태도를 주문한다. 비록 죄가 있어도 형세를 타는 것만 못하며 비록 김매는 농구가 있어도 때를 기다리는 것만 못하다. 여기서 형세를 탄다는 말을 지금에 맞게 적용하면 리더가 회사의 활기를 불어넣는 것을 의미한다. 조직의 분위기가 가라앉으면 구성원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생산성도 하락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불황일수록 리더는 조직의 활력이 넘치도록 노력해야 한다. 조직의 분위기가 살아나면 하나의 힘이 두셋의 위력을 발휘한다. 그러면 때를 기다리는 것은 오늘의 상황에 비춰볼 때 어떤 의미일까? 조직과 기업이 역경에 빠지는 것은 그 원인이 내부에 있기도 하지만 기업을 둘러싼 경영 환경이 나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렇게 기업의 통제를 벗어난 변수가 경영난의 주된 원인일 때는 기업의 적극적인 타격의 노력이 오히려 최선이 아닐 수도 있다. 조용히 인내하면서 상황의 변화기를 기다리는 것도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이다.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라는 뜻은 아니다. 현명한 기업은 미래에 거둘 결실을 위해서 꾸준히 씨앗을 뿌리고 싹을 키우면서 때를 기다린다. 장자는 활기를 불어넣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간 리더십을 조정한다. 이른바 펀 경영이다. 옛날에 득도한 이는 역경에도 즐겼고 일이 잘 풀려도 즐겼다. 즐기는 것과 어려움이 있느냐 없느냐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동양의 옛 현인들도 역경도 성경도 모두 즐기는 매우 수준 높은 리더십과 경영 방식을 권한다. 형편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언제나 일과 즐거움을 연결시키는 경영은 높은 경제에 이른 상당한 내공을 쌓은 리더만이 해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이것은 모든 경영자가 도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경지이기도 하다. 조직과 기업이 역경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리더 그 자신의 변화가 필요하다. 다음에 정리된 동양 고전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리더의 마음가짐을 되돌아보기를 바란다. 조직들은 회사를 경영하는 한 각종 어려움은 응당 따르기 마련이다. 리더는 초조해지거나 하거나 당황하지 말고 담담히 받아들이는 것이 낫다. 회사가 역경에 부딪혔을 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리더의 끈질기고 강렬한 의지력이다. 리더는 회사가 부딪힌 어려움을 자신이 및 또 회사의 경쟁력을 키우는 좋은 약으로 보고 거기에 과감히 도전해야 한다. 긍정적인 생각을 품고 견뎌내면 반드시 희망의 햇살이 비친다. 회사가 역경에 빠지면 리더는 자신의 역량을 정돈하되 힘든 내색을 하지 말고 어떤 사태에도 동요하지 않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리더는 형편이 좋든 나쁘든 언제나 조직이 활기를 띠게 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항상 일과 즐거움이 공존하는 기업 문화를 정립해야 한다. 기업의 통제를 벗어난 외부 요인으로 인해 회사가 역경에 빠졌을 때는 미래를 착실히 준비하면서 형세의 변화를 차분히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다.